오늘은 학년 연구진이 업무 아침 시간에 특성상 또 한번 이번에 찍어 의료를 보게 발사한 됐어. 보험뿐 아니라 창원, 합천, 천안 등 여러 지역을 출장 다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이렇게 나는 7만 원에서 육개장에다가 9만 원까지 한개 지원하고요. 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처음 경우도 먹어보게 됐네. 정책에 따라서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유언주로 아로마비도 저도 4팩이나 사서 둘둘씩 사왔으니까 항문염만 왜 이렇게 낮은 거죠? 네, 두 팩은 분홍색, 또 두 팩은 좀 보라색 이렇게 두 두 팩씩 넘습니다. 샀으니까 이 여기 됐어. 규정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다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대도 조금 달랐습니다. 항우연의 경우 하루 기준으로 일반 연구원급과 상급은 25,000원이고 책임급은 28,000원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처럼 7,000원은 아니지만 한 끼당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인 거죠. 이 항우연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연구기관들도 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네.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건 시청자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너무 열악하게 투하면 그것도 동의하시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운임은 이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항우연 연구원에서 교흥까지 갈 경우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 대전에서 순천까지 8만 원 표를 타고 이 순천에서 교흥까지 시외버스로 가야 하는 그 요금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 내부 문서를 확인해보니 이 경우 왕복 64,800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대기시간까지 합해서 대략 이 왕복 1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하루 가면 기름값이 더 들어서 대중교통 요금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특히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들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그래서 무료 발사 시점 5월 초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95,000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규정을 썼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보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1리터당 1,82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역시 엄마가 엄마 용돈을 받아놓고 자랐게 해서 나는 이렇게 잠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빨래도 뭐 해결하고 있고 이렇게 학교 아침도 먹고 있고 끝났어. 언제도 내 머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 한 달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쓴 지가 막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니까 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한 달 정도 됐으니 이렇게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2월 15일에 올라가고 20일날까지 2월 20일날 내려왔으니까 그 사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머리가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마셔볼까?
저 한 달 정도 이렇게 이 머리 했던 게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그 시절에 막 이 세월 동안에 그 사이 이렇게 또 머리가 자란 거구나. 매트 괜찮아. 이 강화 발사해라 이런 뭔 얘기지 또 이게 진짜 무슨 말인 거야? 파가니니와 거지 소년. 파가니니 안녕. 우리 엄마 팔아요. 바르바라 로제 글, 케어스틴 펠커 글, 이호경 옹기. 엄마 나빠. 하울리네는 탕탕 발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며칠쯤 지나 하울리네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열었어요. 그러다 문을 활짝 열더니 고개를 쑥 내밀고는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어. 나랑 훨씬 더 많이 놀아주고 내 방도 가만 놔두는 엄마 말이야. 그래, 그럼 엄마를 하나 새로 사야겠구나.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 파는 가게로 가보렴. 하울이네 엄마가 태연이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울리네는 웃었어요. 엄마 파는 가게?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하울리네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 때나 머리에 혹이 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하울리네,
다리 파는 가게에 가서 멍 안 든 다리 하나 사. 하울리는 머리 파는 가게에 가서 혹 안 난 머리 하나 사. 그런 말 들으면 들으면 아픈 것도 싹 이상하지.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엄마한테 화낼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하울리네는 하울리네는 자기 방에서 오늘도 뛰어나왔어요. 지금부터 엄마 파는 가게를 찾아볼 거야. 난 새엄마가 있어야겠어. 같이 가줄까? 같이 가줄까? 엄마가 엄마가 말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울리네가 대답했어요. 하울리네가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아빠한테 전화 좀 하고 집에 오면 나는 없고 다른 아줌마가 있을 테니 미리 말해줘야지. 하울리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였어요. 하지만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었죠. 하울리네는 제일 먼저 약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엄마도 팔아요? 약사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약국은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많아. 여러 가지 안내 책자도 있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차도 있지. 하지만 엄마는 안 팔아. 미안하다. 약사가 약사가 말했어요. 약사는 약사는 하울리네 엄마를 엄마의 바라보았어요. 네 엄마 아주 좋은 분 같은데. 이젠 내가 마음에 안 든대요. 하울리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울리네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약국 옆에는 커다란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진열장에는 정말 예쁜 빨간 샌들이 있었어요. 하울리네는 엄마랑 빨간 샌들을 신어보고 싶었어요. 보통 때는 엄마랑 둘이 신발 가게로 들어가 멋쟁이 여자친구 놀이를 했어요. 하울리네와 엄마는 번갈아가며 뾰족 구두를 신고 가게를 돌아다녔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 신발이란 신발은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오늘은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울리네는 오늘은 속이 상했어요. 화도 났죠. 하울리네와 엄마는 계속 걸었어요. 슈퍼마켓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새엄마를 안 팔았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건축자재를 파는 시장으로 가보려고 했어요. 거기 거기 가면 가면 엄마가 엄청 많다고요. 많다고요. 하울리네 엄마는 하울리네 엄마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는 시네카 시네카 아저씨네 아저씨 골동품 가게가 있었어요. 하울리네가 좋아하는 가게예요. 오래된 가구도 있고 누렇게 색이 다른 책도 있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릇도 있고 인형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좋아하다가 팔아버린 물건들이 많아요. 엄마랑 같이 오래된 인형 옷이나 장미 무늬가 있는 접시를 열심히 찾아요. 인형 옷은 하울리네가 쓰고 접시는 엄마가 쓰려고요. 가게 문에 매단 종이 딸랑거렸어요. 어서와. 어서 와. 슈네크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울리네는 슈네크 아저씨에게 막 달려갔어요. 아저씨, 새엄마도 팔죠? 아저씨네 가게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아저씨는 콧수염을 쓰다듬었어요. 생각 좀 해보자. 그래, 그래, 잘 잘 왔어. 왔어. 우리 가게는 너는 중고품만 사고 판단다. 나. 슈네크 아저씨는 하울리네 엄마에게 찡긋 눈짓을 했어요. 젊은 엄마들은 다 팔리고 없어. 우리 어머니 한 분만 남았지. 좀 구경이야. 한번 볼래? 한번 볼래? 어머니. 어머니? 가게 한쪽에 좁은 문이 있었어요. 아저씨네 집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머리가 하얗고 장난기가 있는 푸른 눈의 우아한 할머니가 문가에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별로 늙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 엄마로 할래요. 하을이는 파울리네가 딱 딱 잘라 잘라 말했어요. 말했어요. 아저씨 어머니는 파울리네에게 우아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내가 마음에 든다니 정말 기쁘구나. 파울리네 엄마는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저씨가 외쳤어요. 아직 가면 안 되지. 아직 가면 안 되지. 그래. 너는 얼마나 낼 거니? 파울리네는 새엄마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파울리네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참 딱한 일이죠. 큰일이죠. 그렇지만 아저씨에게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가끔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럴 때는 서로 물건을 바꾸지. 거야. 사람들은 어떤 걸 가져가고 난 무언가를 받는 거야.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는 대신 엄마를 두고 가는 게 어떠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는 거야. 괜찮겠지? 하울리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끄덕였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 그런데 말이야. 누가 네 엄마를 꼭 하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네 엄마를 팔아야 하는데.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신이 난 파울리네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공원에 가서 공놀이해요. 네? 파울리네가 새엄마에게 파울리네가 말했어요. 새엄마에게 말했어요. 공원에서 공놀이 하자고? 난 신발 때문에 안 돼. 동물원은 어떠니? 새엄마가 말했어요. 그러죠 뭐. 뭐. 파울리네는 뼈를 통해서 중얼거렸어요. 동물원은 지난주에 엄마랑 갔거든요. 딸기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파울리네가 물었어요. 물었어요. 난 아이스크림 못 먹어. 너무 차갑거든. 새엄마는 파울리네를 파울리네에게 빵집으로 데려가 케이크와 뜨거운 코코아를 시켰어요. 파울리네는 코코아를 싫어한다고. 저 뒤에 놀이공원에 있어요. 좋아. 빵집을 나오며 파울리네가 말했어요. 좋아. 청룡열차나 회전목마를 타자. 하지만 난 안 살 거야. 나이가 너무 많거든. 그럼 나도 안 탈래요. 파울리네가 중얼거렸어요. 파울리네는 슬펐어요. 파울리네의 진짜 엄마는 놀이공원에 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엄마랑 바이킹을 타는 정말 재밌어요. 파울리네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쉬었어요. 마침내 파울리네가 말했어요. 새엄마를 새엄마를 시네크 아저씨네로 바래다 드리고 진짜 엄마를 데려와야겠어요. 안 그러면 나는 안 그러면 우리 아빠 혼자 있게 되니까요. 얼마 되지 않아 파울리네와 새엄마가 골동품 가게로 들어가자 슈네크 아저씨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엄마를 팔았어. 어쩔 수가 없어. 뭐라고요? 도대체 누구한테요? 파울리네가 외쳤어요. 갈색 머리에 키가 큰 남자한테 팔았어. 친절한 아저씨였지. 네 엄마를 사가면서 값을 넉넉하게 쳐준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파울리네가 먹여요. 자기 딸한테 상냥한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울리네는 훌쩍거렸어요. 파울리네, 기운 내. 같이 가서 엄마를 찾아보자. 아저씨는 한 손에는 파울리네 소리,
또 다른 한 손에는 할머니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 두 사람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가게 문을 잠갔어요. 그 남자는 네 엄마랑 놀이공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빨리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파울리네와 할머니와 아저씨는 막 뛰었어요. 시청 광장을 지나고 골목들을 지나 마침내 놀이공원에 이르렀어요. 솜사탕과 구운 아몬드 냄새가 솔솔 아 맞다. 풍겨왔어요. 어제 먹다만 고기가 있었지. 회전목마 옆에서는 한 아저씨가 손풍금으로 경쾌한 노래를 연주하고 작은 장난감 원숭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울리네는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파울리네는 할머니와 아저씨를 데리고 사람들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갔어요. 엄마를 찾으러요. 펜스를 치고 음료수를 파는 곳과 유령열차 바로 옆에 바이킹이 빼꼼 보였어요. 아, 바이킹에서 붉은 갈색 곡들머리가 위아래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예요. 파울리네가 파울리네는 바이킹이 있는 곳으로 뛰어 설레벌떡 뛰었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남자는 파울리네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파울리네에게 몸을 돌리더니 말했어요. 우리 예쁜이 왔구나. 집에 가니까 엄마랑 네가 없지 뭐. 그래서 슈네크 아저씨네 가게로 갔지. 간다. 엄마가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커다란 가죽 소파에 앉아 일단구나. 엄마를 사지 않았어. 슈네크 아저씨가 제가 세일 가격으로 주셨다. 일단 딴 사람이 먼저 엄마를 사면 꺼냈니? 내가 곧장 볼토풍각을 골동품각으로 가길 잘했지? 잘했지? 자, 자, 너도 너처럼 타렴. 바이킹이 높이 바이킹이 높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아빠도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엄마랑 파울리네도 파울리네까지 오래오래 아주 아주 높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구름이 있는 데까지 말이에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코키에트, 비비의 레디 글, 벤자민 쇼 그림, 김현아 옹기. 안녕. 내 이름은 코키에트.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착한 요정이야. 아, 정말 날씨 좋다. 코키에트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 오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줄까? 그때 돌 위로 삐죽 솟은 커다란 귀 2개가 보였어. 토끼다. 코키에트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내려갔어. 어? 그런데 토끼가 아니었어. 에이, 멍청한 당나귀잖아. 당나귀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10번을 설명해야 알아들을걸. 코키에트가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어. 코키에트는 당나귀 얼굴에 내려앉아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 안녕. 난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요정 코키에트야. 네 소원은 뭐니? 예. 내 말 알아들었니? 소원 말이야, 소원. 알겠니? 요정 알아? 어우, 시끄러워.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요정이란 말이지?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 당나귀는 귀찮은 듯 말했어. 그래, 맞아.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 코키에트가 놀라서 더듬거리며 말했어. 당나귀는 코키에트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어. 넌 금발머리도 아니고
눈동자가 파랗지도 않아. 넌 분명히 가짜 요정이야. 난 진짜 요정이야. 코키에뜨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코키에뜨가 요술봉을 휘두르자 눈앞에 동화책에 가득 꽂힌 책장이 나타났어. 우와, 진짜 요정이었네? 내 소원을 어떻게 알았지? 내 소원은 책을 읽는 거야. 당나귀가 책을 읽는 게 소원이라고? 이 책들은 그림이 아주 많아. 그림만 봐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어. 요정 코키에뜨가 말했어. 당나귀는 고개를 저었어. 나는 책을 읽고 싶단 말이야. 넌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요정이라며. 지금 당장 내 소원을 들어줘. 빨리 빨리 어서. 당나귀는 책을 펼치고 앉아 기다렸어. 코키에뜨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지. 아브라카타브라. 당나귀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뿅. 하지만 1분이 지나고 또 또 1분이 1분이 지났어.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순 엉터리잖아. 아직도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당나귀가 투덜댔어. 속이 상한 코키에뜨는 더 강력한 주문을 외웠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럴 줄 알았어. 넌 허풍쟁이 요정이야. 당나귀가 비웃으며 말했어. 코키에뜨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 자기를 놀려대는 당나귀가 너무 미웠지. 아니야. 난 진짜 요정이야. 난 할 수 있다고. 코키에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 코키에뜨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당나귀에게 말했어. 좋아. 내가 널 직접 가르칠 거야. 코키에뜨가 다시 요술봉을 휘리릭 휘두르자 짠! 하고 숲속에 교실이 생겼어. 자, 이건 네 이름이야. 당나귀. 코키에뜨는 칠판에 당나귀라고 썼어. 놀란 당나귀는 재빨리 책상으로 앉았어. 그리고 공책을 펼쳤지. 이번에는 이 친구들의 이름을 가르쳐 줄게. 코키에뜨는 칠판에 족제비라고 썼어. 그때 숲속에서 족제비가 쪼르르 달려와 당나귀 옆에 앉았어. 코키에뜨가 비버를 쓰고 어느새 비버가 나타났고 사슴을 쓰자 사슴이 슬그머니 다가왔어. 사조를 썼을 때는 사조가 긴 목을 숙이고 살금살금 걸어왔어. 코키에뜨는 마지막으로 코알라를 쓰고 나서 고개를 돌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코키에뜨는 우르르 모여있는 동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도 책을 읽고 싶어. 동물들이 입을 모아 합창하듯 말했어. 뭐? 뭐? 너희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코키에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어. 제발 우리 소원도 들어줘. 말 잘 들을게. 알았어, 알았다고. 코키에뜨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 동물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 코키에뜨는 다시 요술봉을 휘리릭 휘둘렀어. 그러자 책상이랑 공책이랑 연필이 아주 많이 생겼어.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코키에뜨가 선생님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
동물들은 재빨리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열심히 배웠어. 며칠이 지나자 동물들은 많은 낱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또 며칠이 지나자 사냥꾼이 나타났다 같은 짧은 문장도 읽게 되었지.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자 어렵고 긴 문장도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어. 흰 눈이 쌓이는 겨울이 왔어. 꽃기의 뜨는 칠판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쓰라고 말했어. 장난치느라 일부러 싫어하는 음식을 쓰는 동물도 있기는 했지. 이제 동물들은 모두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어. 꽃기의 뜨는 봄이 오면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 어느 날 아침 꽃기의 뜨는 동물들이 당나귀 주위에 모여 수군대는 것을 보았어.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았어. 뭐 하는 거야? 책상 위에 있는 종이 당장 가져와. 꽃기의 뜨는 선생님처럼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 당나귀가 쭈뼛거리며 종이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꽃기의 뜨가 말했어. 당나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어. 아주 많이 사랑하는 꽃기의 뜨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친절하고 멋진 요정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정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선생님을 생각할 거예요. 꽃기의 뜨는 가슴이 뭉클했어. 평소 같으면 절대로 울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쏟아졌어. 고마워. 정말 감동적인 편지야. 꽃기의 뜨가 흐느끼며 말했어. 동물들도 함께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울고 있지? 꽃기의 뜨는 행복할 때 우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래서 웃기 시작했어. 그것을 본 동물들은 꽃기의 뜨를 따라 웃으며 외쳤어. 꽃기의 뜨 선생님 최고! 요정 꽃기의 뜨 만세! 바가 둥둥둥. 얼굴이 빨개져도 괜찮아. 로르 목루구 글그림 이정주 옮김. 못난이 토마토. 얘가 미리암이에요. 부끄러움을 아주 많이 타는 아이예요. 사람들이 미리암 하고 부르기만 해도 금세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요. 미리암, 불쌍한 미리암.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너나 없이 미리암을 놀리며 장난을 쳐요. 미리암의 얼굴색이 변하는 게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미리암의 얼굴은 3초 만에 빨간색으로 변해요. 미리암에서 못난이 토마토로 변하고 말이죠. 제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못난이 토마토.
못나니. 미리암, 선생님이 미리암에게 질문을 하면 미리암은 숨이 탁 막혀요. 답은 늘 알고 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질 못해요. 겨우 대답한다고 해도 모기 소리만 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못난이 토마토. 뭐라고? 미리암은 빵집에서도 미리암은 한마디도 못해요. 빵집 아줌마는 미리암에게 사탕도 잘 주는데 말이에요. 공주가 날아간다. 옆집에 사는 여자애가 놀러 오면 미리암은 수줍어서 같이 놀지 못하고 구석에 가만히 있어요. 우와. 못난이 토마토는 됐어. 야, 쟤는 빼고 해. 미리암은 돌차기 놀이에 끼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아무도 미리암을 자기 편에 넣어주지 않고요. 그래서 미리암은 속상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하지만 내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두려운 적은 또 없었어요.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칠판 앞에 나가서 시를 외워야 하거든요. 미리암은 밤새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괴로워했어요.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잠을 설쳤어요. 못난이 토마토. 토마토. 못난이 토마토. 미리암 힘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학교에 가야 해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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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이. 미리암, 네 차례야. 미리암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메롱. 토마토. 못난이. 제 얼굴은 완전 빨개. 토마토. 못난이 토마토. 우. 왜 이렇게 시끄럽니? 왜 이렇게 시끄럽니? 꼭 동물원에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친구를 놀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한심한 거야. 얘는 미리암이지 못난이 토마토가 아니야. 미리암은 친구들의 얼굴이 자기처럼 빨개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시를 술술 외우기 시작했어요. 작은 새. 작은 새는 못난이 친구들이 놀려요. 깃털색도 이상하고 만지면 까칠까칠하거든요. 어느 햇살 좋은 아침, 작은 새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죠. 못난이 작은 새 속에 노래하는 예쁜 새가 숨겨져 있었어요. 끝. 우와, 대단해. 잘한다. 멋지다. 짱이야. 최고야, 최고. 미리암. 미리암. 그날 이후 미리암의 별명은 노래하는 새 미리암으로 바뀌었어요. 화가 둥둥둥. 김세실 글, 이미혜 그림. 나는요, 파란 고릴라. 네 마음속 아주 조그만 방에 사는 아주 작은 고릴라. 네가 즐겁고 행복하면
나는 네 마음속에서 곤히 잠을 자. 달콤한 잠을 자. 새근새근 골골. 하지만 네가 기분이 나쁘고 내 거야. 이리 줘. 둥둥둥. 둥둥둥.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면 너는 동생한테 양보 좀 못하니? 둥둥둥. 왜 나한테만 그래? 아! 나는 크고 무서운 빨간 고릴라. 둥둥둥. 나는 천둥처럼 소리를 지르고 땅이 무너질 듯 발을 구르지. 나는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내동댕이 치지. 우와! 우와! 화가 둥둥둥 둥둥둥. 네 마음속 화가 가득가득 차올라 터질 듯하면 너는 울음을 터뜨리지. 제가 내 걸 빼앗았는데. 둥. 만날 나만 잘못했대. 왜 나만? 네가 다시 마음을 열고 네 마음도 모르고 엄마가 미안해. 둥둥둥. 네 마음속 화가 눈 녹듯 녹아내리면 둥둥둥. 네가 다시 즐겁고 행복해지면 똥똥똥 똥똥똥. 나는야 네 마음속에서 곤히 잠자는 파란 고릴라. 새근새근 굴굴. 언젠가 또다시 네가 참을 수 없이 화나면 네. 그때 눈을 뜰 거야. 콧물 없지. 지르텍이 있으니까. 판매 1등 알러지야 지르텍. 뭐? 제7회 해성 여자기성전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허서연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결인데요. 전기 8강 기록을 가지고 있는 허서연 선수, 현재 4계단을 끌어올리면서 여자 랭킹 9위까지 진격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뭔가 좀 자신감도 붙은 것 같고요. 가득에 좀 힘이 붙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작년에도 붙었던 김은지 선수와 최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허수환 선수를 선수를 전기대회 8강에서 선수를 탈락시켰던 연- 장본인 바로 김은지 선수인데요. 선수인데요. 얼마 전 또 난설원대 2연패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네, 뭐 중형차 한 대 정도는 네, 살 수 있는 네. 지금 금은지 선수는 뭐 할 게 많거든요. 아직은 네.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요. 맞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간의 11번째 대결, 바로 혜성 여자 기성전에서 성사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자, 오늘은 아마 초반 진행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저희 여자 기성전에서도 이 많은 선수들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해줬지만 초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사로 가장 많이 언급된 선수가 바로 허서연 허서연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네, 허서연 선수 그리고 김은지 김은지 선수도 AI로 이 초반 포성 연구가 정말 잘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 두 선수가 바둑을 두면은 초반에 한 50수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오늘도 좀 그러한 진행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김은지 선수는 전기대회 준우승자, 그리고 허서연 선수는 3회 대회와 지난 6회 대회 8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났던 선수를 다시 한번 올해 또 마주하게 됐기 때문에 허서연 선수로서는 서력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네. 지난번 8강전 때도 이제 저희가 중계하진 않았지만은 그 바둑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사실 중반전까지도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네. 사실 허서연 선수에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던 바둑인데 그리고 이제 김은지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야, 일단 오늘 초반이 일단 이 김은지 선수가 누구랑 두던 간에 다섯 번째 수를 항상 3-3에 파는 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 붙여가는 수도 예상을 하셨나요? 붙여가는 것도 김은지 선수 바둑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예상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또 집중해서 본 분이 바로 이현욱 해설위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많이 봤습니다. 김은지 선수 바둑을 많이 봤고요. 특히 이제 허서연 선수랑은 여자 바둑 리그에서만 제가 감독하고 있던 시절에 3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네. 네, 허서연 선수 바둑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허서연 선수가 그렇게 그 뭐랄까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뭐 랭킹도 높고 성적도 현재 이제 상대적도 꽤나 앞서 있고요. 아마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상을 할 텐데 저는 이 선수들 바둑을 허서연 김은지 선수 바둑을 늘 많이 봤지만 늘 항상 접전이었고요. 김은지 선수도 쉽게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스타일상 김은지 선수에게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대국에서는 또 허서연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기풍상 일단 이 김은지 선수는 전투력 좋고 또 수익기 이런 접전 뭐 이런 그 부분적인 싸움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허서연 선수는 이제 잘 싸워주질 않죠. 좀 운영 바둑이고 길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늘 언제나 좀 장기전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고 누가 이기더라도 쉽게 승부가 난 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번 여자 바둑 리그에서 허세한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 때 좀 내용을 돌이켜 본다면 좀 전투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가요? 네, 초반 그때는 이제 허서연 선수가 흙을 잡았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바둑이 유승희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좀 싸움 바둑으로 초반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허서연 선수는 굉장히 판이 두텁게 짜였어요. 네, 두텁게 짜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가 별로 없는 네. 김은지 선수가 어떤 싸움을 만들어가기가 좀 힘든 바둑으로 짜이면서 결국은 이제 김은지 선수가 뭐 고전을 하다가 그 바둑을 이제 패배하게 됐는데 혹시 이 두 선수의 바둑은 초반 한 100수까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냐에 따라서 좀 저희가 승패를 그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반에 어떤 방향으로 바둑이 짜이게 될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허수연 선수가 우아기 쪽 3-3에 침입을 했습니다. 네. 이 김은지 선수가 항상 이제 3-3파고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은 거의 99% 여기다 붙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예상을 했을 텐데 이제 허서연 선수도 침착하게 늘어서 좀 쉬운 길을 선택을 했고요. 아마 여기가 소목이었기 때문에 이 붙이는 것도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대로 두 선수 모두 뭐 예상한 대로 지금 바둑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올 2023년 전적이 한 몇 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대국수를 네, 저는 이제 네. 김은지 선수 대국수를 이제 보고는 오긴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작년에가 정말 뭐 기네스북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벌써 100만 한판 정도. 난 역시 술 먹는 건 난 이 세상에 너무 좋아. 어른들한테는 술이 약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나한테는 때로는 이 술도 진짜 스트레스 회복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야. 어디? 손쉬운 사용으로 99.7% 더 강력한 플라그 제거 오랄비 아이어. 얼마나 아픈데? 빠른 효과로 답하는 디아. 그날은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민이입니다. 이번에는 OMSI 투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편도 역시 보시다시피 CNC 맵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진짜. 솔직히 저는 이제 CNC 맵을 그만 운영먹고 싶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외국 맵을 이렇게 계속 다운을 받아봤지만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죄다 하늘밖에 안 보여. 무슨 개지랄 떨어도 하늘밖에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다가 우리 열뻗쳐가지고 이번 편도 CNC 맵을 하게 되었네요. 자, 이번 편은 67번 노선을 한번 하행편성으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67번 노선을 이제 상행 노선으로 파트 4 영상에서 한번 파트 4 영상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 편은 정반대로 이렇게 운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편에 이제 플레이할 네, 버스는 뭐냐? 이제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버스인 반원이라는 버스예요. 제가 이번에 이 버스를 하는 이유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이 버스가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DLC로 배포가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버스가 CNC 버스라는 거. 보통 이제 버스들 다 보면은 외국 버스 보면은 다 디젤 엔진 쓰잖아요. 얘는 CNC예요. 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기계?
저게 마지막인가 보네. 어이구 엄청 썼네. 여기 밟고 올라가봐. 어우 번쩍 들어주네 매트. 오 저 방법 좋은데. 성공했네. 이제 저 성공했는데 성공하려다가 어떻게 해볼까? 다 됐다. 그래, 해냈다. 저 삐딱거리면서 성공인 줄 알았네. 아이고 그거 실패했네. 어떡해. 아이고 저런. 아이고 그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패해버렸구나. 응? 큐트가 매트리 종을 누르네. TV를 보고 있는 매트. 그 사람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가보자. 아우 저 질척질척해서 어떡하냐. 좋아. 이제 패트가 뭐라 해줄까? 왜 이렇게 질적거려? 저 왜 이렇게 질척거려 저렇게. 앉아라. 아이고 여기 마지막 과자. 하나도 없네 뭐. 너 어쩌느니 팩트 먹지도 못하고. 매트야 팩트 거 남겨주고 있어. 요리책고 요리를 해먹겠다고? 너희 요리한 적 있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돼. 준비물을 준비한 요리는 아이고 달걀 깨먹고만 팩트. 네. 아이고 그 팩트 파는 줄 거울이 되고 마네. 그래가지고 팩트가 거기 끄떡하니까 딱 맞다 그러네. 그래, 좋아. 우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아이고 너무 조금 넣었네.